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직항 노선 선점을 위해 저비용 항공사들이 신형 기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요. 항공 수요 정체에 따른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싱가포르 직항 노선은 인천 싱가포르 노선이 열린 지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신규 취항입니다. 이번에 운수권을 따낸다면 저비용 항공사가 처음으로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마다 신형 기종을 앞다퉈 도입하며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40대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진에어 27대, 에어부산이 25대, 티웨이 항공이 24대, 이스타항공이 22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 10여 년간 국내 저비용 항공은 6곳으로 늘었고 다음 달 2곳 정도가 신규 면허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정체된 상황. 수익이 많이 나는 중장거리 노선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미래 항공사의 생존이 걸린 셈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최종 목적지뿐 아니라 세계적인 환승 허브 공항인 만큼 현지 제휴를 통한 상품 개발도 가능해 국적 항공사도 노리는 노선입니다. 포화 상태가 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4-5시간의 중단거리를 뛰어넘는 싱가포르 노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떤 새로운 장을 조금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선 확대와 함께 경영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항공권은 비수기는 국적 항공사의 80% 수준이지만 성수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혁신에 성공하는 항공사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처럼 종전대로 계속 이것을 답습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공사끼리만 앉아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외항사들과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운수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싱가포르와 부산 울란바토르 국제 노선에 대해 정기편 운수권을 가져갈 항공사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네, 올해는 김인현 3.1운동이 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남은 전국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이 심각하면서 만세운동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KBS 창원 뉴스는 연속 기획을 통해 경남의 만세운동을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순서로 부산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밀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만세 시위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랐어요. 서울에서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등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그걸 나눠줬습니다. 범어사 성녀들, 학생들은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쪽지를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일제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내용의 요지를 담은 그런 쪽지를 가지고 수백 장을 만들었죠. 실제로 구속되고 구금된 사람은 밤이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같이 함께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동네 지역에서는 2,0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3.1 만세의가 일어난 곳이 밀양입니다. 3월 13일이니까요. 경남 일원에 파급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죠. 그렇게 된 원인은 황상규 선생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그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됐어요. 그분들이 만세시에 적극 참여하지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윤세주죠. 윤세주 선생은 그 당시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왔던 독립선언서를 제일 먼저 낭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위 주도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가게 되죠.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 이번 주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진보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고 여야는 후보 면접을 마무리합니다. 또 대우조선 노조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돼 있고 금요일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프로축구 경남FC의 홈 개막전도 열립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 진보 원탁회의가 오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진보 후보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 사이 단일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내일은 자유한국당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르면 이달 말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의 후보 또는 경선 여부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일에는 대우조선 노조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등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금요일에는 경남 곳곳에서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경남도청과 창원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대부분 시군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창원시청 광장에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이어집니다. 또 금요일 오후 4시 창원 축구센터에서는 프로축구 경남FC의 홈 개막전이 열립니다. 지난해 K리그1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준우승까지 올랐던 경남FC는 이날 성남FC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마늘과 미역을 공양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의상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바늘에 감사하고 기술의 향상을 기원하는 공양제가 시모노세키시의 전문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공양제는 시모노세키 문화산업전문학교와 리슈칸 고등학교가 해마다 열고 있는 것으로 약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 대표가 바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바늘을 재단에 공양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차례로 1년간 사용한 바늘을 한 개씩 두부에 꽂았습니다. たくさん針も折ったんですけど、折った分だけ作品がどんどん出来上がっていって、なので感謝の気持ちをたくさん持って針供養をしました。 공양한 바늘은 학교 공양 공간에 납입될 예정입니다. 이와쿠니 시의 특산품인 연근을 알리기 위해서 미군 기지 군인과 가족, 주민들이 함께 연근을 수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근 캐기 방법을 배운 뒤 장화를 신고 밭에 들어가 연근 캐기에 도전했습니다. It'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It's fun to dig in and have the challenge of getting them out whole. Trying to fry them up, make lotus root chips, rencon chips. 미군 참가자들은 밭에 발이 빠지면서도 삿과 괭이로 연근을 캤으며 미국에서는 생소한 연근 수확 체험에 즐거워했습니다. 시모노세키시 스미요시 신사에서 칸몬 해협에서 수확한 미역을 신전에 올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旧正月ですけど、すがすがしい気持ちで参拝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健康で平和な年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이 같은 행사는 약 1800년 전부터 마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전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은 훌쩍 앞서갑니다. 요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이 찾아온 듯 한껏 온화합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직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하늘 표정도 아주 좋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일평균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모레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상 예보를 더욱 잘 챙기셔서 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오늘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영하 1도, 김해가 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김해와 함안, 거제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함양과 거창, 합천이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하동 18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비 소식이 잦지만 다행히 3일절인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는 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다음 달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밀양구치소에서 정신건강위험군에 속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령군은 국민들을 위해 뱃살 탈출 라인업 헬서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창원에서 생산되는 K2전차 2차 양산에 혼합 파워팩이 적용됨에 따라 완전 국산화는 3차 양산에서 다시 시도하게 됐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최근 K2전차에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장착해 주행 시험과 저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K2전차 파워팩은 당초 완전 국산화가 추진됐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1차 양산부는 독일제가 2차는 혼합형이 적용됐습니다. 거제시 장목항이 신규 국가어항으로 승격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거제 장목항을 인천 옹진군 진두항과 함께 국가어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어항 승격에 따라 장목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거쳐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 등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비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경상남도가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262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합니다. 사업별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등 목적을 구분해 나무 심기가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나무 한 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며 올해 처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회사 돈 4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창원의 한 중소기업 격리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필로 기록한 회사 전표에 내용을 지운 뒤 바꿔 적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빼돌려 집과 수입차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전표 분석을 의뢰해 전표에 강한 빛을 비췄더니 원래 연필로 기록된 항목이 드러나면서 전표 위조가 발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하객을 가장해 결혼식장에서 답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와 6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훈련생 1,024명을 모집합니다. 훈련 대상은 고용위기 지역 내 실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재직자 등으로 1인 1과정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과정은 특수용접, 직업 상담, 내일, 호텔 조리 등 모두 29개 과정이며 훈련 기간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어제 열린 제16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에 9,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하프 3,200여 명, 10km 3,500여 명,
5km 2,8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힘찬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봉주 선수가 10km 경기에 참가하고 팬사인회를 열었으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도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5km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